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이스 솔리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스케치,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바꾼 거는 스케치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잠깐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치수값을 부여를 해가지고, 스케치를 만들었고, 돌출을 20 부여해서 저런 형상을 만들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거는 이제 로드 부분이에요. 로드 부분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회전 명령을 줘가지고 주황색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얘는 이제 인터 메인 베어링인데 똑같이 이렇게 스케치 값을 부여를 해가지고 회전을 줘서 노란색의 모델링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에 있는 애처럼 스케치를 부여를 하고 회전 명령을 줘가지고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분홍색 부분입니다. 쟤는 플랜지인데요. 플랜지도 스케치 부여하고 회전 명령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합집합, 교집합을 이용하시는데 얘는 새 솔리드로 만들었어요. 새 솔리드로 만드셔야지 솔리드 본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만드셔야지 이따가 크랭크 샤프트 이제 파생 기능을 이용하실 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이게 완성된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피스톤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파란색 요렇게 여기까지가 한 쌍입니다. 노란색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그런 한 쌍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아까 베이스 솔리드 부분 모델링 설명드렸죠. 요렇게 요 부분을 가지고 파생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앞에서 만든 모델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 부품 4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품 4에서 파생 기능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고 다시 한번 파생 기능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방금 만들었던 거 다 빼고 카운터 웨이트 부분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채 가지고 왔죠. 카운터 웨이트를 가지고 온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는 5개 하나씩 모델링 이용해서 나는데 카운터 웨이트 하나가 더 들어온 거는 아까 완성된 부품에서 파란색은 2개였었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시기 쉽게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할게요. 카운터 웨이트, 그 다음에 플랜지, 로드, 그 다음에 카운터 웨이트, 복사 2 해가지고 카운터 웨이트는 2개가 있죠. 자, 일단 이름까지 정의를 하고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본체 이동, 인벤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본체 이동은 저 수정 패널 안에 숨겨져 있는데, 요렇게 카운터 웨이트를 복사를 한 이유는 저렇게 2개의 객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생을 통해서 2개의 객체를 가지고 온 거였고, 그 다음에 이동을 이와 같이 시킨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다른 부분들도 이동을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웨이트는 이제 배치가 다 됐고, 로드도 간격을 줘가지고 배치를 해줬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이동을 다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컴포 IPT 파일을 만든다고 했었죠. 베이스 솔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얘도 베이스 솔리드를 이용해서 파생을 이용해가지고 컴포라는 데이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저 오른쪽 하단의 분홍색의 플랜지는 아까처럼 본체 이동을 좀 크게 줘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파생해서 요번에 컴포 IPT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컴포 IPT를 불러왔고 이름도 알아볼 수 있게 정의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컴포 IPT 파일을 불러서 요번에는 형상을 가지고 요번에는 그 카운터 웨이터를 하나를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총 5개가 들어가거든요. 총 5개를 복사를 해와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이동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컴포에서도 한번 했었었죠. 요번에 있는 데이터는 크랭크 샤프트 데이터인데 마찬가지 컴포 데이터를 5개를 가지고 와서 본체 이동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크랭크 샤프트를 만들고 하나의 객체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결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한 다음에 아까 얘 데이터의 이름이 크랭크 셰퍼트였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름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맨 처음 베이스 솔리드 객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거를 이제 다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자 매개 변수 세 가지를 추가가 되어 있죠. 이 매개 변수를 스케치에다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이스 솔리드 객체에서 아까 이 돌출에 대한 값 매개 변수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드에 대한 길이 값 매개 변수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라 해가지고 인터 메인 베어링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서 IMB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을 해 주시고 스케치 적용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한번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 IPT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요. 지금 파란색이 지금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로드 빨간색이 있고 오른쪽 노란색에 인터메인 베어링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아까 베이스 솔리드에서 사용했었던 사용자 매개 변수를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앞에서 지정했던 매개 변수를 파생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 길이 값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베이스 솔리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은 컴포도 변경이 되고 컴포가 변경이 되면은 크랭크 시프트도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만들었죠. 이제 베이스 솔리드에 오셔서 아이파트 앞에서 배웠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규격대로 아이파트들에 대한 행을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길이 값도 넣어주시고 여러 가지 뭐 이름이라든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도출값도 변경을 해주고요. 일단 뭐 한 10씩 적용을 해가지고 변경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똑같이 60으로 맞춰가지고 아이파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되면 테이블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베이스 솔리드죠. 베이스 솔리드가 바뀔 거예요. 바뀌게 되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걸로 제가 규격을 다시 바꾸고 조립품에 가보겠습니다. 조립품은 제가 사전에 먼저 만들어 놨고요. 자, 업데이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저 안에 있는 피스톤도 제가 매개 변수로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주황색 있는 로드 값이 바뀌게 되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좀 뷰를 한번 바꾸고 한 번 더 아이파트를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한 번 더 값을 바꿔주고 업데이트를 눌러보게 되면은 좀 커졌죠. 전체적으로 피스톤에 대한 두께도 커졌고 다시 한번 구동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벤터 2020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뷰 같은 부분에서 이제 밸런스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성능과 이제 비주얼에 대한 것들을 좀 균형 잡히게 해서 보여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페이스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처럼 창도 여러 개를 띄워놓고 변경되는 것을 IPT와 도면이 변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는 이제 아이디어 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기능, 원하시는 기능,
것들을 요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면은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들도 아이디어 스테이션에 요청한 기능들이에요. 프레임 생성기 기능이 많이 조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간의 자르기 기능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회전하는 부분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적용이 됐고, 시트 메탈에 대해서 이제 패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언랩이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이렇게 딱 붙게끔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는 이제 퓨전 360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제 형상에 대한 이제 살빼기라고 하죠. 퓨전 360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해주게 되면 그런 퓨전 360에서 최적화한 데이터를 인벤터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용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